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12월부터는 제가 최소한 무조건 주 1회 방송할 내용이 없으면 재롱이라도 떨도록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번 주 리세션 가능성, 주식시장 다시 폭락하는가, 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리세션 가능성 높아지고 있죠. 거의 100%일 가능성이 지표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증시 어떻게 될 것인지 제 방송 끝까지 봐주십시오. 미국 경기 침체, 리세션의 징조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세션의 징조,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다시 폭락하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메일도 많이 주셔서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끔 우리 멤버십 게시판에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방송으로 직접 준비했습니다. 26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IIF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1.2%로 둔화.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 가능성 높다. 왜? 금리 인상이 너무 계속,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침체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FOMC 의사록이 공개됐잖아요. 그 공개된 의사록 내용을 살펴보면 그 페드 이사진들, 지역 연준 총재뿐만 아니라 포함한 이사진들도 여기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제 소프트 랜딩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미국 증시가 이제 다우지수 경기 방어주 위주로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죠. 장기 채권, 10년 만기 장기 채권 금리도 하락하면서, 금리 하락을 즐길 때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을 진행했던 페드의 통화정책, 이 매파적인 통화정책에 의해 이제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시작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충분히 그다음에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신호, 그러면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죠. 이 현재 장단기 금리 10년 만기 채권 금리 대 마이너스, 즉 빼기 2년 만기 채권 금리의 차이, 이 차이의 이 수준이 40년 만에 최대치로 인버트, 거꾸로 됐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그림은 지난 70년대 이후 50년 동안의 미국 장단기 금리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채권 마이너스 2년 만기 채권 금리 격차죠. 지금 보시는 그림 가운데 0 있죠. 0. 0은 뭐죠? 원래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금리가 낮아야 되지만 현재는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아요. 장기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가능성에 채권 금리가 알아서 빠진다는 의미인데, 저 기준 0 이하로 떨어지면 인버트, 격차가 거꾸로 됐다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 오른쪽 파란색 동그라미 장단기 금리 격차는 마이너스 0.74%입니다. 그런데 0.74% 수준이 얼마나 격차가 높은 수준이냐, 쭉 그래프를 보니까 현재보다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됐던 것은 지난 80년 그 유명한 볼커 전 의장께서 금리 인상을 무지막지하게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20% 넘게
유지했을 때죠. 우리가 최근 20년 안에 겪었던 나스닥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이때보다도 현재 마이너스 0.74의 장단기 금리 격차는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주식시장도 이제 슬슬 이제는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되는 거, 거의 50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하는 것을 볼 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제가 경제, 주식시장을 자주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통화량 증가율이죠. 통화량 증가율의 현재 상황을 봐도 미국 경제 리세션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통화량 증가율과 경기 침체의 가능성,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화면의 초록색이 YOY, 연간 전년 동기 대비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지금 5%의 이렇게 붉은 점선이 있죠. 왜? 5% 아래로 통화량 증가율이 하락했을 때는 무조건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습니다. 즉 5% 이하로 통화량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돈이 그만큼 느린 속도로 늘어난다는 의미니까 돈이 없으니 경제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통화량 증가율이 5%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경기 침체로 직행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통화량 증가율이 5% 이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11월 현재 11월 25일에 아니죠. 23일인가요?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한 10월 통화량 증가율을 보니까 이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비슷하게 4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검정색이 통화량 증가율이고 붉은색이 인플레이션율입니다. CPI죠.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뒤로 하고 검정색 통화량 증가율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한 10월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1.28%였습니다. 1.28%가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쭉 돌아봤더니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그 당시에 통화량 증가율이 1.62%였어요. 즉 부동산 시장이 다 폭락하고 파산자가 속출하던 그런 시기에 통화량 증가율보다 현재 2022년 10월의 통화량 증가율이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힘든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통화량 증가율만 감안하면 미국 경제 리세션 확률은 아주 높아요. 왜? 5% 이하. 거기다 금융위기 수준보다 더 낮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 역전 뿐만 아니라 통화량 증가율, 이것만 봐도 미국 경제 리세션 확률은 거의 100%다라고 주장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미국 경제 리세션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폭락으로 이끌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미국 경제 100년 동안 NBER, 즉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입니다. 미국 경제 리서치가 미국 경제 리세션이야, 경기 침체기야 라고 선언했을 때에 미국 S&P 500 인덱스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주 웬걸. 보시는 그림에 X표 있지 않습니까? X표 저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리세션을 선언했을 때입니다. 희한한 게 미국 경제가 리세션을 선언하는 시점,
지금이 경기 침체야라고 선언한 시점이 항상 주가, 증시의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주식시장 더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려고 지난 100년 동안 S&P 500과 리세션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아이고 이거 리세션 선언할 때마다 증시는 바닥이었고 그때부터 항상 한 번도 틀리지 않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물론 대공황 때는 좀 빠졌었네요. 자, 경기 침체에 진입했을 때마다 S&P 500 지수는 바닥을 치고 상승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리세션을 선언할 때마다 주가는 바닥을 치고 본격적으로 상승했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 최근에 현재 주식시장과 미국 경제의 흐름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진 거죠.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을 때는 당연히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니까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최근 약 10개월간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이제 물가 하락이 시작될 만하니까 물가 하락 걱정할 시기 아니야. 그걸 즐길 때가 아니야. 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급격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벌어질 때 그때는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통화량 이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연준이 물가 하락 끝났으니 경기 침체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죠? 금리 인상 중단하고 금리 인상 중단을 넘어 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통화량 증가율을 플러스로 전환해서 점점점 통화량을 늘리면 주가가 상승이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 이런 흐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더 폭락한다? 그런 걱정보다는 차라리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이슈화가 증가할수록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 논쟁은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 논쟁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고 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통화정책이 다시 유동성 확대로 이어진다는 거. 유동성 확대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증시가 이제는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뉴욕 패드에서 매일매일 발표하는 리버스 레포, 영레포입니다. 리버스 레포 현재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돈 필요 없다. 그냥 내 돈 좀 맡아줘 라고 맡겨놓는 일종의 뭐라고 하죠? 유동성이 흡수돼 버린 거죠. 자발적으로 연준이 흡수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 돈 좀 맡아서 하는 이 리버스 레포 금액이 지난 9월 30일 2조 4,250억 달러를 최대치로 기록한 이후 점점 빠져서 지난 금요일에는 2조 31억 달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리버스 레포에서 빠져나온 약 4천억 달러의 돈,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졌을까요? 땅속에 숨었을까요? 아니죠. 금융시장에 나왔습니다.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제는 미국의 헤지펀드, 그 다음에 주요 큰손들도 리세션이 다가올수록 증시는 바닥을 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 2주 전에 했던 방송, 페드 금리 인상 중단은 아마 내년 2월 또는 3월이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그림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금리 인상의 감속, 이건 지난주에 이미 0.5%
12월 13일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감속이 확정되면 이제는 멈추게 된다라고 시선이 옮겨지겠죠. 그 멈추게 된다라는 시선이 옮겨지는 것은 결국 이번 주 2일 12월 2일에 발표하는 고용지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는요, 여러분, 파월의장이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톤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 날 발표 예정인 12월 2일, 11월 고용지표에 따라서 영내표 금액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증시는 좀 더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왜? 리세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리세션 겁먹지 마십시오. 차라리 리세션이 오라고 기대하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예, 리세션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리세션이 온다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느냐? 아니네요. 역사가 말해주길 리세션이 오면 다시 유동성이 시작되고 증시는 항상 그때부터 상승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물가 논쟁이 마무리됐다. 그 얘기는 증시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의미다. 여러분, 겁먹지 마셔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베스트와의 이벤트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